안녕하십니까. 건축사와 함께하는 명품주택 체험하우스의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사실 땅 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땅은 도로에 접해야지만 도로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현황도로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매하러 다니시던 분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거를 모르고 땅을 구입하시면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황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도로는 이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 이외에 저희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하부에 수도나 오수관, 가스관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묻히게 됩니다. 이런 시설도 도로를 통해서 저희 땅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과 차량이 통행 가능해야 되고 도로 하부에 있는 각종 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할 때 건축 가능한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는 사실 이제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통상 공도, 사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공도가 건축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라 저도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목이 도로 돼 있고요. 대지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지역 여러 가지 지목이 있습니다만은 지목이 도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국가와 지자체와 같은 공적인 존재가 이 도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걸 공도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 행위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공도라 하더라도 저희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곳에 보면 폭이 4m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폭이 4m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목상 도이면서 도로 폭이 4m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단 이제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통과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3m인 경우 또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긴 경우에는 6m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도라 하더라도 도로 폭이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요 도로 폭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들이 이제 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것도 지목이 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개인, 사람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인 경우에 통행하는 데는 인정이 되지만 도로 하부에 저희가 오수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전원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분명히 지목상 도로 돼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인허가를 하다가 소유자를 확인해 보면 개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통행할 수 있는데 하수 배관이 못 나가서 인허가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토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 최근에 옛날에
토지를 분할을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자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수배관을 매설하기 위한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허가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지 구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현황도로라는 도로입니다. 사실 이게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인허가 같은 거 해보시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현황도로는 뭐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지목은 도가 아닙니다. 도가 아닌데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도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을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농로인 경우도 있고. 옛날부터 그냥 저희가 지적을 정리하기 전부터 도로로 쓰던 것, 사람들이 그동안에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인 줄 아는데,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워보면 지목은 도가 아니고 전인 경우, 뭐 답인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인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인허가 하기가 쉬운 편인데, 개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닥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흙길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콘크리트가 됐든 아스팔트가 됐든 포장이 돼야 이거는 토지의 소유자도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도로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좀 사례를 좀 보면, 저희가 도로가 있는 줄 알고 땅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현황도로이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어렵다 보면 이제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대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뭐 맹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현장을 조사를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보고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목도 도가 아니고 소유자도 개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을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상당한 협의도 필요하고요. 기존 소유자에 대한 동의도 필요합니다. 또 현황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통상 도로를 통해서 안쪽에 마을이 있거나 상당히 다수의 건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쉽게 현황도로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 도로의 사용자가 한 명이라거나 굉장히 소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현황도로 인정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양쪽 다 민원인이라서 양쪽 민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허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 앞에 포장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꼭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